안녕하세요. 삼진백난로 정현진입니다. 벽난로를 구매하실 때 몸체와 화실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소재, 즉 주물과 철판 중에서 어떤 소재의 벽난로를 선택하여야 할까를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현장에서 고객님께 상담을 드리다 보면 벽난로는 무조건 주물로 만들어야 열이 많이 나니 좋은 난로 아닙니까? 또는 벽난로는 철판으로 만들어야만 디자인이 깨끗해서 좋은 벽난로 아닙니까? 하고 주물과 철판 중에서 극단적인 예단을 하시는 고객님도 많이 있으십니다. 고정관념으로 이모노라고 불리는 주물이 평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구성 면에서 무조건 좋지 않은가로 생각하시는 고객님도 계시고, 반대로 철판 소재의 벽난로가 완벽한 디테일로 더 좋은 벽난로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등 주물과 철판 중에서 어떤 소재의 벽난로를 선택하여야 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것입니다. 시중의 벽난로 판매 회사에서 자신들이 주력으로 보유하고 판매하는 제품군에 따라서 주물 벽난로를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회사는 주물 벽난로가 무조건 좋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반대로 철판 벽난로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철판 벽난로가 무조건 좋다라고 일방적으로 광고하며 고객님의 선택폭을 줄이고 어느 하나 소재에 대한 선입감을 조정하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물 소재의 벽난로와 철판 소재의 벽난로는 어느 하나의 벽난로 소재가 우수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물과 철판이라는 소재상의 물성적인 특성이 다르고 벽난로의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재별 특징에 따라 발열하는 속도와 순간 발열량, 각 소재의 응답성에 따른 댐퍼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기능의 소재를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하신 벽난로 선택 방법입니다. 주물과 철판 소재 각각의 벽난로의 특성과 장단점을 이해하시고 고객님께서 생활하시는 현장의 평균 기온과 주택 단열의 정도와 같은 재반 여건에 알맞은 벽난로 소재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컨텐츠에서는 벽난로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소재인 주물과 철판의 발열 특징과 발열 방식을 이해하시고 고객님의 현장에 알맞는 벽난로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소재별 생산 방식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물 벽난로와 철판 벽난로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소재별로 나타나는 7가지 특성의 차이, 즉 화상 방지 기능으로 연결되는 안전 이격거리의 차이, 댐퍼 개수의 차이, 발열 형태의 차이, 판매 가격과 직결되는 생산 비용의 차이, 추결 능력의 차이, 내와 벽돌의 유무까지 요소별로 설명드리고 주물 벽난로와 철판 벽난로를 구별하시는 방법, 그리고 주물 벽난로와 철판 벽난로 중에서 현장의 여건에 따라 선택하시는 요령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벽난로를 선택하실 때 어떤 소재의 벽난로인가 이전에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할 중요한 기본적인 전제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벽난로가 주물이나 철판 등의 어떤 소재로 만들었는가는 2차적인 문제이며, 어떤 소재로 벽난로를 만들든 극수량의 장작을 소비하면서 발열량이 극대화된 연료율 높은 벽난로인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대 벽난로의 기술 목표는 결국 벽난로에 내재된 밀폐력에 의해 좌우됩니다. 즉 철판이나 주물이나 어떤 소재이든 어떤 소재로 만들 것인가를 확인하시기 이전에 밀폐력이 설계되어 단위 시간당 장작을 지극히 적게 먹고 열이 많이 나는 벽난로인가를 확인하신 것이 장작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면서 재가 적게 배출되고 연료율이 높아 평생을 사용하시는 벽난로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벽난로의 생산 방식에 따라 주물 소재이든 철판 소재이든 발열하는 형태와 시공 방법이 다르더라도 결국에는 벽난로가 밀폐력이 있어야만 장작을 적게 소모하고 오래 타고 단위 시간당 극대화된 발열을 지속하면서 연료율이 높은 벽난로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물 벽난로인가 철판 벽난로인가를 확인하시기 이전에 장작을 적게 먹고 연료율이 높아야 한다는 벽난로의 기본기, 즉 밀폐력이 있어야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벽난로로 할 수 있습니다. 벽난로를 구입하신 후에 사용을 포기하시고
집안의 애물단지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즉 장작이 너무 빨리 타서 보일러 기름값보다도 장작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가는 문제, 장작이 너무 많이 소비됨으로써 당연하게 타고 나면 재가 너무 많이 나와 재처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 화실에서의 불완전 요소로 인해 거실과 외부에서 매캐한 냄새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 벽난로의 세럼 유리의 그름 문제, 장작의 빠른 연소로 연도 과열로 인한 주택 화재 발생 문제 등등이 모두 벽난로의 밀폐력 부재로 인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벽난로를 어떤 소재로 만들었더라도 열 효율이 떨어진다면 그 벽난로는 실제 사용 가치를 발휘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단점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벽난로의 소재가 주물이냐 철판이냐의 문제는 먼저 벽난로의 밀폐력이 구비되어 열 효율이 보증된 이후에 주물과 철판 각각의 제작 방식에 따른 발열의 특성이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유럽이나 미주의 객관적인 검증기관에서 장작 벽난로의 열 효율을 측정하는 방법은 주물이든 철판이든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인증하고 있습니다. 즉 장작의 부피에 따른 잠재 발열 에너지를 측정한 후에 그 장작을 벽난로에서 연소시켜 연도를 통해 빠져나간 열 에너지의 총량을 장작의 잠재 발열 에너지에서 차감하여 열 효율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벽난로에서 밀폐력이 없다면 장작을 연소하면서 필요한 산소가 화실을 통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장작이 연소하면서 만들어진 열 에너지가 화실 내부에서 머물지 못하고 연도를 통해 유입된 공기량만큼이 빠르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측된 발열 에너지의 총량은 2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밀폐력이 구비된 벽난로는 벽난로의 화실로 사용자가 조절한 공기량만큼만이 극소량으로 유입되면서 장작의 연소 속도가 8분의 1 이하로 지극히 느려지고 장작이 연소하면서 만들어진 열 에너지는 화실 내부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벽난로와 실내를 충분히 가열한 후에 연도를 통해 천천히 빠져나가면서 80% 이상 최대 90%까지 열 효율을 극대화시킵니다. 따라서 벽난로의 밀폐 성능은 장작을 한 번 투입 후 재투입하지 않고 연소할 수 있는 최장 시간, 즉 버닝타임으로 측정됩니다. 벽난로의 밀폐력이 높을수록 이에 비례하여 버닝타임이 길어지고 동시에 열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화실로 유입되는 공기량을 정확하게 통제하는 밀폐력이 높을수록 장작의 연소 속도를 사용자의 조절에 따라 정확하게 조절하여 연소 시간을 11시간까지 자유롭게 늘릴 수 있고 발열량을 실내에 필요한 온도에 따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철판 벽난로이든 주물 소재 벽난로이든 벽난로를 생산한 소재와는 상관없이 버닝타임이 1시간이 채 안 되는 벽난로도 있고 버닝타임이 11시간인 벽난로도 있다는 현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판 소재의 벽난로이든 주물 소재의 벽난로이든 벽난로의 시공 방법과 사용 방법, 화실 내부의 내화벽들의 유무에서 차이가 있을 뿐 제대로 만들어진 벽난로라면 내구성 또한 반영구적으로 동일합니다. 세계 유수의 대규모 벽난로 제조기업들이 주물이나 철판 중에서 하나의 소재만을 선택하지 않고 각 회사의 다양한 선택에 따라 소재 구분 없이 벽난로의 밀폐 성능을 높여 장작의 소비를 최소화하고 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 목표를 높이기 위한 연구와 개발을 계속하는 것도 벽난로를 생산하는 소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벽난로의 밀폐력을 이용한 열 효율을 높이는 목표 기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벽난로를 선택하실 때는 주물이 좋은가 철판이 좋은가 하는 소재의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열 효율과 각종의 편의장치, 에어 커튼 시스템에 의해 항상 깨끗한 세라믹 유리, 버닝타임 등의 실제로 벽난로를 사용하실 때 필요한 필수 성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핵심 가치, 즉 얼마만큼의 밀폐력을 보유하여 한 번 투입한 장작을 오랜 시간 태울 수 있는 벽난로인가를 기준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하신 벽난로 구매 방법임을 주목해 주십시오. 고객님께서 벽난로를 선택하실 때 주물 벽난로나
철판 벽난로가 밀폐력이 설계된 고효율의 벽난로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주물과 철판 각 소재별 생산 방식의 차이와 장단점, 철판과 주물의 구별 방법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물 벽난로와 철판 벽난로의 생산 방식의 차이와 이에 따른 주물과 철판의 소재별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판 벽난로를 생산하는 주요 재료인 철판은 제선과 제강, 하변의 세 가지 공정을 통해 제조됩니다. 이와 달리 주물 벽난로를 생산하는 방식인 주조는 쇳물을 주물 틀인 주형에 주입하여 응고시켜 원하는 형상의 제품을 제조하는 방식으로 생산합니다. 따라서 주물 벽난로는 형태와 치수가 동일한 부품을 가공비를 절감하면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과 생산하는 벽난로의 크기나 라운드나 양각, 음각과 같은 다양한 마감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주물 소재의 부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재료가 응고되면서 수축하기 때문에 치수 정밀도가 철판 소재의 벽난로에 비교하여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물의 응고 과정에서 침투한 기체에 의해 작은 기공들이 형성되고 마치 골다공증의 형태처럼 다공성의 상태로 만들어지면서 균질하지 못한 밀도로 인해 내부 응력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부품의 표면과 중심부의 강도의 편차에 의해 만들어지는 문제입니다. 또한 생산하는 수량이 적어지면 주물을 붓는 틀을 제작하는 주형 제작비의 초기 원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주형 제작비를 회수할 수 있을 만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만 개발 초기에 투입된 주형 제작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점도 주물 벽난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판 소재의 벽난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설계에 따라 절곡과 절곡, 용접 작업을 통해 벽난로의 내부 구조를 비교적 간단히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벽난로의 개발이나 설계 과정에 따른 비용이 주물 벽난로에 비해 비교적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벽난로를 다품종, 소량 생산할 경우에는 주물 벽난로의 단위별 생산 단가가 철판 벽난로에 비교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철판 소재의 벽난로는 철판을 레이저나 워터젯으로 절단한 후에 절곡이나 프레스 가공하여 용접 작업으로 제작하고 주물 소재의 벽난로는 주물 틀에서 만들어진 부품을 조립하여 제작하는 생산 방식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이와 같은 생산 방식의 차이로 인해 철판 벽난로의 경우 주물 벽난로에 비교해 열 전도율이 높으며 벽난로를 생산할 때 그 표면이 주물 소재의 벽난로에 비교해 비교적 깨끗한 마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조 공정의 차이는 철이라는 같은 성분의 재료라고 해도 주물과 철판이라는 각각의 다른 성격의 소재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주물의 단면은 휘지 않으며 주물 내부의 공기충으로 인해 철판 소재에 비교해 열 전도율이 낮습니다. 반면에 철판의 단면은 기포층이 없고 철 밀도가 높아 충격에 강하고 잘 깨지지 않으며 열 전도율이 주물 소재에 비교해 2배 이상 높다는 소재상의 특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철판과 주물의 수명이 다르지 않는가를 문의하시는 고객님이 계시는데요. 철판 벽난로의 화실 내부에 내화벽돌이 장착되어 있다면 철판 소재의 벽난로나 두꺼운 주물 소재의 벽난로나 수명이 반영구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벽난로는 벽난로가 생산된 소재에 의해 벽난로의 수명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요소가 설계되어 열효율이 높고 사용상에 간편하고 필요한 기능들이 투입되어 벽난로가 제작되어 있는가에 따라 벽난로의 품질과 수명이 결정되어지고 이러한 기술 요소에 따라서 벽난로를 선택하시는 것이 벽난로의 올바른 선택 방법입니다. 고객님께서 벽난로를 어떤 소재로 선택하실 것인가를 고민하실 때 주물 벽난로와 철판 벽난로의 장단점을 비교하실 수 있도록 안전이격 거리, 댐퍼의 개수, 발열의 형태, 시공 현장의 단열 정도, 판매 가격, 유지 보수 비용, 화실의 부피, 수축 팽창으로 인한 소음의 유무까지 8가지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물 벽난로와
철판벽난로가 생산하는 화실의 겹수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화상 방지 기능과 안전 이격 거리의 차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물벽난로와 철판벽난로를 설치하실 때는 각각의 소재 특성으로 인해 벽난로 몸체의 겹수가 달라지면서 후벽 벽체와의 안전 이격 거리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시고 선택해 주십시오. 안전 이격 거리의 차이는 벽난로의 몸체 표면 온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벽난로의 몸체 표면 온도의 차이는 대류열의 유무에서 결정되어집니다. 벽난로에서 장작을 연소하실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의 형태는 복사열과 대류열, 전도열의 세 가지 형태로 발열됩니다. 복사열은 화실의 측벽과 후벽, 디플렉터의 경사로 인해 화점에서 발산된 열 에너지가 피드백되어 연소부에 되돌려 보내지고 장작이 연소될수록 상승되어져 결과적으로 세라믹 유리로 밀폐되어 있거나 오픈되어진 벽난로의 화구를 통해 빛의 형태로 실내로 방출되는 열 에너지입니다. 전도열은 벽난로를 가동하실 때 화실에 장작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1100도 이상의 열 에너지로 인해 벽난로의 몸체가 직접 가열되며 전도되어 발생되는 열 에너지입니다. 대류열은 벽난로를 가동하시며 벽난로의 몸체가 뜨거워질 때 화실의 측벽과 후벽의 외피 사이를 타고 흐르는 열 에너지입니다. 주물과 같은 한 겹의 벽난로는 화구를 통해 방열하는 복사열과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다리미처럼 벽난로의 몸체 표면을 통해 발열하는 전도열의 두 가지 형태로 열 에너지가 실내로 방출됩니다. 따라서 한 겹의 벽난로는 몸체 자체에서 발열하는 전도열이 250도에서 최대 450도까지 강하게 발열합니다. 철판 소재를 주로 사용하는 두 겹이나 세 겹의 벽난로의 장작을 연소시키면 복사열과 전도열,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벽난로의 두 겹 사이를 타고 흐르는 대류열까지 총 세 가지 형태를 통해 발열하면서 몸체 표면의 온도가 최대 110도 정도로 비교적 낮게 유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 겹의 주물벽난로와 두세 겹의 철판벽난로는 대류열이 있고 없고에서 발열 방식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벽난로의 발열 에너지 중에서 대류열은 공랭식 에어벤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내 공기를 벽난로의 몸체 내피와 외피 사이로 실내 공기가 유통되어 벽난로의 표면으로 전도되는 온도를 식혀주면서 200도에서 420도까지 방출하기 때문에 열 효율을 높이고 후벽 마감과의 안전 이격 거리를 15cm까지 가깝게 시공할 수 있으면서도 사용자가 벽난로의 표면에 접촉하였을 때 화상을 방지하는 기능과 사용자의 동선을 편리하게 구성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물벽난로와 철판벽난로는 몸체의 겹수에서 차이가 나고 겹수의 차이에 따라 대류열의 유무가 결정되어지고 대류열의 유무에 따라 벽난로의 몸체 표면 온도가 차이가 나며 벽난로의 몸체 표면 온도에 따라 화상 방지 기능의 유무와 안전 이격거리가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주물벽난로와 철판벽난로를 선택해 주십시오. 주물벽난로와 철판벽난로에 부착된 댐퍼 개수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벽난로를 사용하시면서 동일한 응답성을 나타낸다면 댐퍼의 숫자는 적을수록 사용하시기 편리한 벽난로입니다. 주물벽난로와 철판벽난로는 댐퍼의 개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물벽난로의 댐퍼는 유입 댐퍼, 2차 댐퍼, 유출 댐퍼까지 세 가지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철판벽난로는 스마트 댐퍼 하나로 화실의 장작 연소와 발열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철판벽난로가 주물벽난로에 비교해 댐퍼의 개수가 적은 이유는 철판 소재의 특성상 댐퍼 표면의 접촉면이 매끄럽고 정교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 댐퍼 단 하나를 조절하여 벽난로에 화실로 유입되는 공기량을 사용자의 의도만큼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벽난로의 밀폐력을 좌우하는 화실의 정교한 결합과 유입 공기의 조절 가능 여부가 댐퍼 구조에서의 차이로 나타나 주물벽난로에 비교해 유출 댐퍼를 설치하지 않고 유입 댐퍼 하나만으로 버닝 타임을 느리고 에어 커튼 기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제조상의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주물벽난로는
댐퍼의 공기를 조절하는 마감면이 철판 소재에 비교해 거칠기 때문에 그 틈새를 통해 화실로의 유입 공기량이 많아지고 유입 댐퍼 하나만으로는 통제하지 못하는 유입 공기량으로 인해 불완전 연소와 함께 장작의 연소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물 소재의 벽난로가 몸체의 결합 방식과 댐퍼의 정밀도가 떨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밀폐력 부실의 문제를 2차 댐퍼와 유출 댐퍼를 장착함으로써 해결합니다. 즉, 한 겹의 주물 벽난로에서는 철판 소재의 벽난로처럼 2중, 3중으로 설계하고 몸체 내부의 통풍 사이클을 이용하여 세라믹 유리에 그름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설계할 수 없기 때문에 도우나 몸체 상부 A프런트 부분에 2차 공기 유입 댐퍼를 별도로 설계하여 세라믹 유리에 그름을 붙지 않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주물 벽난로가 유입 댐퍼 하나로 유입 공기량을 정확하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연도의 단면적을 느리고 줄여주면서 유출 공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유출 댐퍼를 별도로 설치하여 화실로 유입되는 공기의 흡입력을 컨트롤함으로써 버닝 타임을 11시간까지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겹의 주물 벽난로는 유입 댐퍼, 유출 댐퍼, 2차 댐퍼의 3가지 댐퍼를 조절하여 벽난로의 발열 양과 버닝 타임을 조절하고 두세 겹의 철판 벽난로는 한 개의 스마트 댐퍼를 조작하여 발열 양과 버닝 타임을 조절한다는 점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주물 벽난로와 철판 벽난로를 선택해 주십시오. 주물 벽난로와 철판 벽난로가 상이한 발열 형태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물 벽난로와 철판 벽난로는 장작을 투입하여 연소하면서 체열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생산하는 몸체의 겹수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열의 형태에서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주물 소재는 부품이 철판에 비교해 두껍기 때문에 철판 벽난로처럼 3겹으로 제작하기 어려움이 있어 한 겹으로 제작하게 되고 대류열 없이 복사열과 전도열을 통해 난방하게 됩니다. 반대로 철판 소재의 벽난로는 두세 겹의 형태로 제작하여 복사열과 대류열, 전도열을 통해 난방을 지속합니다. 주물 벽난로는 생산되는 주물 표면의 정밀성이 롤러로 밀어 생산되는 철판 표면의 정밀도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기술적 문제로 인해 댐퍼를 통해 화실로 유입되는 공기량의 조절이 철판 벽난로에 비교해 정밀할 수 없기 때문에 벽난로 선택의 핵심 요소를 할 수 있는 버닝 타임이 철판 소재의 벽난로보다도 짧을 수 있다는 한계와 함께 화실로 유입되는 공기량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순간 발열량이 강력하다는 장점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발열 형태의 차이로 인해 빠른 쾌속 난방을 필요하시는 현장이나 혹은 1, 2층 오픈 거실처럼 공간의 부피가 커서 강력한 난방 능력이 필요하시는 현장은 한 겹의 주물 벽난로를 권해드립니다. 반면에 단열이 잘 되어 있어 주물 벽난로와 비교하여 긴 버닝 타임과 비교적 약한 난방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열하는 기능이 필요하신 현장은 철판 소재의 두세 겹 벽난로를 선택하십시오. 댐퍼의 응답 성능과 밀폐력, 열 효율은 두세 겹의 철판 소재의 벽난로가 우위에 있고 강한 발열 능력과 급속 난방 기능은 한 겹의 주물 벽난로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겹의 벽난로에 비교해 대류열이 하나 더 작동하는 두세 겹의 벽난로가 동일한 양의 장작을 연소하였을 때 총 발열량이 더 많이 발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밀폐력이 동일한 벽난로라면 벽난로에서 동일한 장작량을 연소시킬 때 실내에 방출되는 총 발열량은 한 겹이나 세 겹이나 동일합니다. 동일한 장작량을 투입하고 한 겹의 벽난로와 3중의 벽난로에 동시에 사용하면서 벽난로의 표면도를 측정해보면 한 겹의 벽난로는 450도까지 발열하지만 3중 구조의 벽난로는 최대 110도 정도로 비교적 낮은 온도에 머뭅니다. 한 겹의 벽난로가 대류열이 없습니다만 반면에 몸체 표면에서 발열하는 전도열이 3중의 몸체 구조를 가진 벽난로에 비교해 3배 이상 높게 발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중 구조의 벽난로에서 발열하는 대류열과 전도열을 합산하면 한 겹의 벽난로에서 발열하는 전도열과 실내에 발열하는 총 발열량은 동일한 것입니다. 즉, 한 겹의 벽난로에서 대류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3배 이상 강력한 전도율로 인해 세개배 벽난로에 비교해서 실내에 방출되는 총 발열량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열 효율과 발열량은 한 겹의 주물이나 두세 겹의 철판 구조인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벽난로의 밀폐력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 겹의 주물 벽난로와 두세 겹의 철판 벽난로와의 발열 형태의 차이는 대류열이 있고 없고에서 차이가 있을 뿐, 실내에서 장작을 연소했을 때 발열하는 열 효율과 총 발열량은 겹수와는 관계없이 밀폐력이 높으면 높고 밀폐력이 떨어지면 떨어진다는 사실을 전제로 주물과 철판 벽난로를 비교하시고 선택하십시오. 주물 벽난로와 철판 벽난로를 선택하실 때 고객님 현장의 단열 정도와 우풍 여부에 따라서 유념하셔야 할 선택 방법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지어진 주택으로 우풍이 있어서 춥거나 공간의 부피가 커서 보일러로는 난방이 어려워 강력한 난방 수단이 필요하신 현장은 주물 벽난로를 선택하시길 권해드리며, 단열이 잘 되어 있고 우풍이 없어서 단위 시간당 장작의 소모량이 적고 버닝타임이 길게 작동하면서 지속적인 발열이 필요한 현장은 2중, 3중의 철판 벽난로를 권해드립니다. CE나 HPA 등의 인증을 통한 인증서를 확인하시면 주물 벽난로는 10kW에서 25kW까지 발열량이 높지만 열 효율은 75% 내외입니다. 반면에 철판 소재의 벽난로는 발열량이 5kW에서 8kW 정도로 비교적 낮고 열 효율은 80%에서 90% 이상까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장작을 벽난로에 넣고 연소하더라도 순간 발열량은 주물 벽난로가 높고 단위 시간당 장작의 연소 효율을 나타내는 열 효율은 철판 소재의 벽난로가 높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숫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벽난로를 선택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밀폐력이 구비된 벽난로를 확인하시고, 한 겹의 주물 벽난로와 두세 겹의 철판 벽난로의 발열 특성 차이를 이해하신 후에 고객님 현장 여건에 맞는 벽난로를 선택하십시오. 주물 벽난로와 철판 벽난로가 생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판매 가격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판과 주물 각각의 소재로 벽난로를 제작 시에 생산 단가와 생산 시간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주물 벽난로는 신제품 개발 시에 금형을 제작하여 쇳물을 부어내는 방식으로 제작됨으로 인해 신모델 개발 시에 많은 시간과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 반면, 이후의 생산품의 개별 생산 단가는 많이 생산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물 벽난로는 수많은 부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금형과 캐스팅이 복잡하고 까다롭고 초기 투자 비용이 철판 벽난로에 비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철판 벽난로의 경우에는 오토캐드의 도면이 완성되면 절단과 절곡 과정을 거쳐 용접 생산됨으로 인해 신제품 개발 시 초기 투자가 주물 벽난로에 비교해 낮고 개발에 필요한 시간 또한 단기간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개발 이후에 투입되는 벽난로 생산 단가는 소량 생산이나 대량 생산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생산 방법의 차이로 인해 주문 생산품과 같은 다품종 소량 생산의 경우에는 철판 소재를 많이 이용하며, 소품종 대량 생산의 경우에는 주물 소재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벽난로의 수세는 세계적인 대규모 벽난로 생산업체의 제작 경향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주물로 생산되어지는 제품의 경우에는 하나의 벽난로 금형을 제작할 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소품종 대량 생산의 원칙으로 생산, 판매되어지고 있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벽난로 시장에 신규 진입한 비교적 소규모 업체들은 초기 투자비가 낮은 철판 소재의 벽난로를 생산하여 벽난로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주물 소재의 벽난로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막대한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한번 개발한 디자인을 바꾸지 않고 오랫동안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산 방식의 차이가 제조 원가와 판매 가격으로 반영되면서 주물 벽난로는 철판 벽난로에 비교해 비교적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 겹의 주물벽난로와 두세 겹의 철판벽난로를 시공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물벽난로와 철판벽난로가 몸체 표면의 전도율이 다름으로 인해 총 시공 비용에서 결과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한 겹의 주물벽난로의 몸체 표면 온도는 450도까지 발열하며 두세 겹의 철판벽난로는 벽난로를 가동할 때 몸체 표면으로 발열하는 전도율이 최대 110도 정도로 비교적 낮기 때문에 주물벽난로를 설치하시는 공간의 후벽에 화재 예방을 위한 단열재 시공 여부에서 벽난로의 총 시공 비용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한 겹의 주물벽난로가 두세 겹의 철판벽난로는 생산 비용과 후벽 마감재 필요에 따라 생산 비용에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주물구와 철판벽난로를 비교하신 후 선택하십시오. 주물벽난로와 철판벽난로가 내화 벽돌 등의 유지 보수 비용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주물벽난로에는 내화 벽돌을 장착하지 않습니다만 철판 소재의 벽난로는 내구성과 추결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내화 벽돌을 장착하여 생산합니다. 주물벽난로는 부품이 철판에 비교해 두꺼워 태생적으로 내구성과 추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화 벽돌을 장착하지 않지만 철판을 두세 겹으로 용접하여 생산하는 철판벽난로는 용접 부분을 보호하고 추결성을 보강하기 위해 내화 벽돌을 장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화 벽돌의 유무에서 유지 보수 비용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화 벽돌 소재는 영구적인 내구성을 지닌 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5년에서 10년마다 교체하시며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화 벽돌의 내구성으로 인해 장작을 투입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철판벽난로는 화실 내부의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살짝 얹어주시는 반면에 주물벽난로는 충격에 관계없이 추가 장작을 투입하셔도 무방합니다. 한 겹의 주물벽난로가 두세 겹의 철판벽난로와 내화 벽돌의 설치 유무에 따라서 벽난로의 유지 관리 비용에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주물구와 철판벽난로를 비교하시며 선택하십시오. 주물벽난로와 철판벽난로가 장작을 연소하는 아궁이, 즉 화실의 부피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물 소재의 벽난로는 내화 벽돌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한 겹의 주물 부품을 조립하여 생산하기 때문에 동일한 부피의 벽난로를 설계하더라도 2중이나 3중으로 제작하는 철판 소재의 벽난로에 비교해 벽난로 화실 내부의 공간의 부피를 넓게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두세 겹의 철판 벽난로는 화실 내부에 내화 벽돌을 장착하고 대류를 방열하기 위해 두 겹이나 세 겹으로 설계 제작하면서 화실의 두께가 최소 8cm 이상으로 두꺼워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물벽난로와 두세 겹의 철판 벽난로가 동일한 크기로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장작을 연소하는 화실의 공간의 부피는 한 겹의 주물벽난로가 더 크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벽난로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한 겹의 주물벽난로에 한꺼번에 더 많은 장작을 투입할 수 있어서 더 편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벽난로에 장작을 한 번 투입 후 재투입하지 않고 연소할 수 있는 최장 시간, 즉 버닝타임은 장작을 한꺼번에 많이 넣을 수 있는 화실의 부피가 크다고 해서 오래 연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화실로 유입되는 유입 공기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밀폐력에 의해 단위 시간당 장작의 소비량이 적게 소비되어야 오래 탄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엔진의 연비가 높은 자동차가 기름통이 작아도 멀리 오래 달리고 연료통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먼 거리를 효율적으로 달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실의 부피를 비교했을 때 한 겹의 주물벽난로와 두세 겹의 철판벽난로는 한 겹의 주물벽난로가 비교적 크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주물과 철판벽난로를 비교 선택하십시오. 주물벽난로와 철판벽난로가 소재의 차이에 따라서 벽난로를 사용하실 때 약간씩 나타나는 소음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판 소재의 벽난로는 철판의 생산 과정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전체 중 일부분이 열을 받았을 경우에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팽창하면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벽난로의 제작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용접 과정에서 용접의 비드가 좋지 않을 경우에 가열 중 휨 현상을 이겨내지 못하고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주물벽난로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철판벽난로의 경우에 필수적으로 완벽한 용접 후에 화실 내부에 내화벽돌을 덧대어 화실의 고열이 내화벽돌을 가열하여 전달된 간접열이 화실의 철판에 전달되도록 제작되어져야 하며 숭늉공에 의한 제작과 철저한 품질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주물 소재 벽난로는 하나의 벽난로를 만들 때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주물 부품을 고열 실리콘을 충전하면서 조립하여 만드는 구조로 생산됨으로 인해 두꺼운 주물 부품의 수축 팽창률이 낮음으로써 소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판 벽난로를 선택하실 때는 최초에 점화하셨을 때나 댐퍼를 완전히 개방하여 화실 온도를 급격하게 올리시는 시점에서 화실과 연결된 부품들이 화실과의 거리에 따라서 온도가 다르게 팽창하면서 부품들끼리 간섭을 일으키며 약간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댐퍼를 닫았을 때도 온도가 내려가면서 철판 소재의 부품들이 마치 바이메탈처럼 수축되고 팽창했던 부품들이 화실과의 인접도에 따라서 수축되는 정도가 달라지면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물벽난로와 철판벽난로는 벽난로를 사용하실 때 약간씩 나타나는 소음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벽난로를 선택하십시오. 고객님께서 벽난로를 선택하실 때 주물벽난로와 철판벽난로를 구별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물벽난로는 그 표면 마감에 있어서 음각이나 양각의 입체적인 문양으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철판벽난로는 매끈한 표면에 단순하게 레이저로 천공된 문양으로 미니멀하게 제작됩니다. 벽난로의 상부에서 내려다봤을 때 겹수를 통해서도 주물벽난로와 철판벽난로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한 겹의 주물벽난로는 여러 겹 없이 한 겹으로 마감되어 대류열을 발열하는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반면에 두세 겹의 철판벽난로 상판을 보시면 여러 겹으로 제작된 설계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사이에 라이터를 대보시면 불꽃이 빠르게 요동치면서 실내 공기가 빠르게 대류되고 있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일반 티슈를 대보셨을 때는 마치 연처럼 날리면서 강력한 대류 능력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벽난로의 화실에 손을 대시고 화실의 두께를 확인하시면 주물벽난로와 두세 겹의 철판벽난로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한 겹의 주물벽난로는 그 두께가 2-3cm 정도이지만 내화벽돌과 두세 겹의 철판으로 설계된 철판 소재의 벽난로 화실은 5cm에서 10cm까지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두껍습니다. 연소되고 있는 벽난로의 곳곳에 온도를 측정해 보셔도 생산된 벽난로의 소재가 한 겹의 주물벽난로인지 두세 겹의 철판벽난로인지를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도계를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할 때 셀맹리를 통해 화구 앞으로 발열하는 복사열의 경우에는 주물이나 철판이나 250도에서 최대 530도까지 동일하게 발열합니다. 다만 몸체의 측면과 후면으로 발열하는 전도열은 주물벽난로가 최대 450도까지 상승하는 반면에 두세 겹의 철판벽난로는 110도 정도에 머물게 됩니다. 이러한 전도열의 차이로 인해 벽난로의 상판에 물주전제를 올려놓으셨을 때 물이 끓이면서 작용하는 가습 기능이 한 겹의 주물벽난로에서 작동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물벽난로와 철판벽난로 중에서 어떤 벽난로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한 겹보다 세 겹의 벽난로가 밀폐력과 관계없이 발열량이 더 높다면 삼진벽난로를 비롯하여 세계 유수의 벽난로 제조 기업들이 모두 삼중의 철판 벽난로만을 집중적으로 생산할 것입니다만 현실에서는 적은 양의 장작을 소비하면서 극대화된 발열량을 나타내는 연료율 높은 벽난로라는 기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물벽난로 생산업체와 철판벽난로 생산업체가 더욱 완벽한 밀폐력을 지닌 연료율 높은 벽난로를 제작하기 위한 기술적인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겹으로 생산하는 벽난로의 소재로 주물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주물의 부품이 두껍기 때문에 2중이나 3중으로 만들어 그 사이에 공기의 흐름을 이용한 대류회를 통해 사용자에게 화상을 방지하고 열효율을 높이는 제작 방식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대 벽난로에서 열을 얻는 방식, 즉 복사열과 대류열, 전도열 중에서 사용자의 용도와 현장의 체열 여건과 필요에 따라 필요 디자인에 따라 현장의 건축 소재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각각의 발열 방식이 선택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생산되는 고품질 벽난로를 살펴보면 밀폐력을 강화하고 내구성을 부여하기 위해 철판과 주물 한 가지 소재를 고집하지 않고 혼합하여 생산하는 소위 하이브리드 모델이 많이 출시되는 것도 세계적인 벽난로 회사들이 벽난로를 만드는 주물이나 철판과 같은 소재나 한 겹이냐 세 겹이냐의 겹수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밀폐력을 강화하여 열 효율을 높이려는 의도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발열 형태의 차이로 인해 벽난로를 설치하시려는 곳이 동선의 영향이 많거나 벽난로를 후벽쪽으로 가깝게 붙여서 시공해야 하는 현장은 두 겹이나 세 겹의 철판 벽난로를 설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와 달리 벽난로를 설치하시는 현장이 고객이 많이 드나드는 업소이거나 내화벽돌의 교체가 힘들어 주물 화실로 사용하셔야 하는 현장, 공간의 부피가 크고 추워서 강력한 발열량이 필요하신 현장은 한 겹의 주물 벽난로를 선택하십시오. 한 겹의 벽난로는 3중의 벽난로에 비교해 벽난로 표면과의 접촉 시 파상에 유의하여야 하며 벽난로 주변에 가구나 커튼, 벽지와 같은 가연성 물건과 60cm 이상을 떨어뜨려 시공하셔야 합니다. 철판 벽난로는 화상 방지 기능이 있어 15cm 이상만 떨어지면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설치 현장의 여건이나 단열 상태, 설치 지역의 평균 기온을 판단하시고 단위 시간당 장작이 조금 더 소비되더라도 강력한 발열 능력이 필요하신 현장은 한 겹의 벽난로로, 장작을 덜 소비하면서 비교적 낮은 온도로 지속적인 발열이 필요하신 현장은 3중의 벽난로를 선택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단열이 부족하게 건축되어 우풍이 심한 현장이나 공간의 부피가 큰 주택에는 순간 발열력이 강력한 한 겹의 주물 벽난로를 사용하실 때 피부로 체감하는 벽난로의 발열 만족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벽난로의 성능이 최대 가열 시에 몇 평의 난방이 가능한가 하는 최대 몇 평의 개념보다는 발열량과 버닝타임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볼 때 철판으로 만든 벽난로와 주물로 만든 벽난로 중 반드시 어느 하나의 벽난로 소재가 더 우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벽난로의 소재가 주물인가 철판인가가 아니라 장작을 한 번 투입 후 재투입하지 않고 연소할 수 있는 최장 시간, 즉 버닝타임이 몇 시간까지 긴가 하는 것과 벽난로 전면에 세라믹 유리에 그림이 끼지 않게 하는 에어 커튼 시스템이 완벽한가 하는 벽난로의 기본 성능을 좌우하는 밀폐력 수준이 더욱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즉 주물이 좋은가 철판이 좋은가가 아니라 사용자가 장작의 연소 속도와 발열량을 조절하기 위해 벽난로의 댐퍼를 통해 유입 공기를 조절하였을 때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화실 내의 장작의 연소 속도와 발열량이 마치 가스레인지의 불꽃을 조절하시듯이 정확히 조절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벽난로 밀폐 성능의 차이에 따라 발열 능력과 추결성의 차이, 장작 소모량의 차이, 여러가지 편의성 등등이 한꺼번에 차이가 나면서 벽난로의 사용 가치 전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본 성능을 따져보신 후에 철판 벽난로의 경우에 전체 무게가 얼마인가, 화실 내부에 우수한 내화벽돌이 시공되어 내화벽돌의 간접열이 철판에 전달되며 휨이나 부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있는가, 정교한 용접과 우수한 디자인을 지녔는가, 또한 다중요소 등의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제작되었는가, 화상 방지 기능과 완벽한 에어 커튼 기능으로 세라믹 유리가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는가,
장작의 연료율이 80% 이상으로 높은가 등등을 유기적으로 함께 살펴보신 것이 현명하신 선택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물벽난로의 경우에는 밀폐력의 수준을 먼저 확인하신 후에 주물 특유의 풍부한 양각과 음각이 예술적으로 표현되었는가, 정교한 주물 방식으로 전체 질감과 느낌이 우수한가, 화실이 이중주물로 설계되어 화상 방지 기능이 있는가 등등의 기타의 기능과 디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십시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물벽난로가 좋은가 철판벽난로가 좋은가가 아니라 장작을 최장 11시간마다 한 번씩 투입하여도 보일러의 가동 없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연료율과 버닝타임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세라믹 유리에 그림이 없어 벽난로 앞에서 서 계실 수 없을 정도로 복사율과 전도율이 발열되어야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성능의 벽난로인 것입니다. 주물 소재의 벽난로 중에서 버닝타임이 1시간이 채 안 되는 벽난로도 있고 버닝타임이 11시간인 벽난로도 있습니다. 철판 소재의 벽난로도 이와 동일하게 버닝타임이 1시간인 벽난로부터 11시간인 벽난로까지 다양한 성능의 벽난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궁극적인 벽난로의 사용 가치를 좌우하는 밀폐력 여부는 첫째, 댐퍼의 응답성 테스트와 두 번째는 티슈 테스트 통과 여부, 세 번째는 화구의 세라믹 유리 그름 생성 여부, 네 번째는 벽난로 연도의 온도를 체크하시면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댐퍼를 열었을 때 화실의 불꽃이 즉시 살아나고 댐퍼를 닫았을 때 불꽃이 즉시 사라진다면 밀폐력이 있는 벽난로입니다. 두 번째, 일반 티슈를 화실에 놓고 댐퍼를 닫았을 때 티슈의 연소를 중단할 수 있다면 밀폐력이 있는 벽난로입니다. 세 번째, 화구와 세라믹 유리의 안쪽에 2차 공기가 흐르고 800도 이상의 고온으로 인해 그림에 끼지 않는다면 밀폐력이 있는 벽난로입니다. 네 번째는 벽난로의 댐퍼를 3분의 1 정도 개방하시고 한 겹의 실내 연도의 온도를 체크하셨을 때 그 표면 온도가 150도 이하를 유지한다면 밀폐력이 있는 벽난로입니다. 주물, 철판의 특성을 이해하신 후에 적은 양의 장작으로 극대화된 발열량을 지속하는 밀폐력을 보유한 벽난로를 설치하시고 돌아오는 겨울마다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신 벽난로 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